군대 말차 휴가를 나왔습니다. 제가 무서운 글도 조금 썼었고 무서운 친구들이랑 가위 눌린 경험들도 많아서 군대에서 인기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특히 야간 탄약고에 같이 근무 서고 싶은 사람 탑 1위 순위로 다들 절 뽑았는데 전 야간 근무 자체가 싫었습니다. 아무튼 군대에서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확실히 사람들의 취향을 잘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인기가 가장 좋았던 탑 베스트들을 좀 써볼까 해요. 우선 첫 번째는 무당 귀신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렸을 때 이야기다.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가 설명해야 하는 아주 간단한 것이 있다. 첫 번째, 우리 외할머니 댁은 전라북도 정읍이라는 곳이다. 두 번째, 정읍은 엄청난 시골이다. 정말 내가 본 것 중에 역대급으로 시골이다. 군부대도 우리 부대의 경우 양구에 있는데 양구도 꽤나 시골이고 사방이 산이라서 굉장히 고요하다. 근데 정읍, 특히 우리 외할머니 댁 이곳은 고요한 게 아니라 고독하다. 대낮에도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줄 알 정도로 그렇게 고독하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다. 내가 18살 때 외가 쪽에서 장례식이 있어서 외할머니 댁으로 가야 될 일이 생겼다. 아빠의 차를 타고 장례식장을 갔다 왔고 우리 가족은 다음 날도 부모님이 일을 해야 돼서 밤늦게 서울로 올라오던 길이었다. 최근에는 터널이 뚫리고 길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어서 국도로 다니고 꼬불꼬불한 길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리고 우리 마침 차를 타고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때 날도 엄청 안 좋았다.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창문이 깨질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던 걸로 기억한다. 아무튼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가 내가 신기한 것을 봤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묘한 것이었다. 바로 그건 무덤가였다. 여기서 말하는 무덤은 십자가 같은 돌이 박혀있는 그런 게 아니라 동그란 무덤을 말한다. 그것도 무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여 개 정도가 있는 거였다. 아마 공동묘지였는진 잘 모르겠지만 민둥산 같은 걸 통째로 무덤으로 쓰는 것 같았다. 비는 많이 오고 주위는 완전히 어둡고 엄마랑 누나는 자고 있고 아빠는 말없이 운전만 하고 난 그저 창밖을 바라보다가 무덤가를 발견하곤 신기하게 쳐다봤다. 그러다가 본 것이다. 그 기묘한 것을. 뭔가 알록달록한 것. 그리고 그것이 움직인다. 그리고 그건 뭔가 익숙해 보이기도 하다. 그렇다. 그건 바로 무당이었다. 무덤가의 한가운데서 무슨 제사상 같은 것을 차리고 혼자서 비를 다 맞아가며 무당 옷을 입은 무당이 춤을 추고 있었다. 그게 춤인지 굿인진 잘 모르겠지만 팔을 하늘로 이리저리 휘저으면서 몸도 엄청 움직였다. 하필 도로가 무덤가를 중심으로 주위를 돌아서 가야 되는 거라 난 그 무당이 굿하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난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을 향했던 무당의 팔이 축 처지면서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굳이 끝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무당이 머리만 갑자기 확 돌려서 날 쳐다봤다. 당시 비가 와서 완벽하게 보진 못했는데 무당의 얼굴이 피범벅인지 빨간색의 액체가 엄청나게 묻어있고 그 무당은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았다. 물론 깜짝 놀란 난 황급하게 누나를 깨워서 저것 좀 보라고 했지만 누나가 일어나는 순간 차가 터널 안으로 들어가 버려서 그 무덤가는 지나쳐 버렸다. 그리고 집에 왔다. 아마 새벽 2시였나 3시였나. 아무튼 굉장히 늦은 시간이어서 우리 가족은 바로 집에 오자마자 다들 잠을 잤고 나 역시 내 방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그리고 시작됐다. 가위가. 정말 엄청나게 센 가위였다. 가위를 9살 때부터 눌렸던 난 웬만한 가위를 다 견뎌내왔고 겪어와서 가위에 눌리면 보통 귀신이나 그 가위의 정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정말 역대급으로 강력했다. 단순히 몸을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숨을 쉬는 것조차 가쁘고 코와 폐에 힘을 줘야 숨도 간신히 쉴 수 있을 정도였다. 내가 너무나 피곤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아까 본 무당한테서 뭔가 나쁜 게 옮은 건가 싶기도 했다. 그리고 그때였다. 내 귀에 들렸다. 딸랑 하는 방울 소리가. 방울을 엄청나게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방울 소리를 듣자마자 난 바로 눈치챘다. 저건 무당이 굿할 때 흔드는 그 방울 소리라는 것을. 숨쉬기도 힘든 난 가위를 풀기는커녕 눈도 꽉 감고 있었고 눈이라도 안 떠지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눈이 저절로 떠졌다. 내 몸을 못 움직이게 하는 귀신은 많이 봤어도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정도의 귀신은 정말로 15년 정도 가위 눌리면서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리고 내 침대 옆엔 누군가가 서 있었다. 무당이. 아니, 무당 귀신이. 얼굴은 피범벅에 눈까지 완전히 충혈되고 나를 죽일 듯이 원망하는 눈빛으로 째려보고 있었다. 그 무당 귀신과 눈을 마주치자 숨을 쉬기가 더 힘들어졌고 이대로 가다간 내가 죽겠다 싶어서 난 숨을 쉬는데 모든 힘과 집중을 다했다. 그리고 그 무당 귀신의 얼굴이 움직였다. 입가가 천천히 올라가더니 날 보고 씩 웃었다. 무당 귀신이 씩 웃자 이빨이 보였는데 잇몸도 다 터졌는지 입에서까지 피가 새어나왔다. 난 계속 헉헉대면서 귀신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 2분 정도가 지나자 그 무당 귀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달랑달랑달랑달랑 달랑달랑달랑달랑. 아까의 방울 소린 이 소리였던 것 같다. 무당이 한 손엔 방울을 들고 자고 있는 내 옆에서 구출하기 시작했다. 강시처럼 제 자리에서 뛰어대며 혼잣말론 이상한 말을 중얼대고 특히 방울 소리가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방울 소리가 단순히 옆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울려댔다. 무당이 옆에서 구출하면 할수록 나는 더 숨을 쉬기가 힘들었고 결국엔 기절을 해버렸다. 눈을 뜨니 아침이었고
난 잠을 한숨도 못 잔 것 같이 피곤했다. 일어나자마자 엄마한테 무당 귀신 얘기를 해주었지만 엄만 내가 평소에 가위를 많이 눌리는 것도 알고 그날만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다. 물론 너도 그저 내가 장례식장도 갔다 왔고 그날 피곤해서 하루만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내 숨이 가빠졌다. 이번에 눌린 가위는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강력했지만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다. 분명 눈을 감고 있는데 앞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2시가 되어서 문 밖이랑 집 안에, 집 밖에 뭐가 있는지까지 다 보인다는 것이다. 내가 육체 이탈을 한 건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의 구조와 안방, 눈화방까지 다 보였다. 그리고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딸랑, 딸랑하는 방울소리. 방울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대서 자꾸만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밖에서부터 방울소리가 들렸다. 우리 집은 아파트 5층인데 복도 쪽에서 방울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린 점점 우리 집 쪽으로 다가왔다. 집 문 앞에서, 집 안에서, 거실에서 방울소리가 자꾸 들렸고 거실을 쳐다보니 그 무당이 서 있었다. 무당은 곧바로 내 방으로 다가왔고 무당이 걸을 때마다 방울소리도 같이 들렸다. 난 너무 무서워서 마음속으로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었는데 무당은 내 말을 못 듣는 것인지 아니면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몰랐지만 아무튼 무당은 결국 내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그리고 무당이 자고 있던 내 옆에 서 있다. 그리고 또 시작됐다. 구치. 무당은 입으로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제자리에서 뛰어댔고 나는 그럴수록 숨도 쉬기 힘들어지고 머리도 어지럽고 아주 미칠 지경이었다. 그렇게 30초 정도를 혼잣말로 흥얼거리며 구출하다가 무당은 내 침대 위로 올라왔다. 정확히는 내 배 위로 올라왔고 내 배를 밟았다. 그리고 뛰었다. 내 배 위에서. 누가 자고 있는데 배 위에서 뛰는 것은 정말로 빡치는 일이다. 그것도 하필 내 몸이 움직여지지도 못하고 정신은 깨어있고 뛰는 대상까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라면 더욱더 그렇다. 무당이 뛰면 뛸수록 배가 아플 줄 알았는데 오히려 머리가 아파왔다. 정말 터질 듯이 아팠다. 숨도 점점 쉬기 힘들어졌다. 그리고 결국 난 어제처럼 기절을 하였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도 머리가 계속 아파왔다. 난 엄마한테 일어나자마자 전날 밤에 얘기를 해주었고 엄만 그제서야 좀 믿는 듯 했다. 머리에 열도 많이 나고 우선은 병원을 먼저 갔다. 병원에선 감기로 인한 고열이라고 판단하고 해열제를 먹고 링거를 맞았다. 링거를 한 3시간 정도 맞았나? 해열제랑 링거 덕분인지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 그렇게 퇴원을 했고 집에 오는 길에 다시 몸은 아프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방금 나왔는데 다시 병원에 가서 링거를 또 맞기엔 좀 오바인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내가 봐도 단순히 감기 문제가 아닌 것 같았다. 집에 가니 엄마가 있었고 엄마랑 나는 결국
무당집에 가기로 했다. 애기 썩어 문드러질 놈! 무당이 날 보자마자 바로 욕을 했다. 평소 같았으면 나도 덩달아 빡쳐서 욕을 했겠지만 그 당시엔 몸이 너무 아파서 그냥 짜증만 났다. 우린 무당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무당한테 무당 귀신 얘기를 하니까 화난 표정이었던 무당의 얼굴이 바로 굳어버렸다. 평소에 반말만 썼었던 그 무당이 갑자기 우리 엄마한테 존댓말을 쓰면서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다. 우선 무당의 말은 대충 이랬다. 무당은 무당끼리도 각자 모시는 신들이 있는데 그 무당이 모시는 신은 무당 귀신을 잡을 정도의 힘을 가진 신이 아니라서 자기가 내쫓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갑자기 다른 방에서 뭔가를 가져왔는데 그건 명함이었다. 다른 무당의 명함을 우리한테 주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라고. 근데 그 무당이 준 명함은 내 친구의 엄마의 명함이었다. 여기서 잠깐 부가 설명하자면 내 친구 중에 엄마가 무당인 애가 있었는데 걔네 엄마가 꽤나 유명했다. 아무튼 우리 엄만 친구 엄마한테 피해를 너무 끼치는 것 같다고 잘 찾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을 했다. 그러다가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그렇게 우린 택시를 타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나한테 전화가 왔다. 내 친구였다. 야, 우리 엄마가 니네 엄마 좀 바꿔달래. 어떻게 친구 엄마가 알아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화번호가 없어서 친구 핸드폰으로 나한테 전화를 건 것이었다. 우리 엄마와 친구의 엄마는 통화를 했고 내용은 부담 없이 얼마든지 와도 된다는 것과 지금 아들의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으니 친구 엄마가 직접 우리 집으로 오겠다는 내용이었다. 우린 그렇게 집에 돌아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랑 친구 엄마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옷차림도 무당 차림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동네 어머니들 옷차림이었다. 그러고는 날 보더니 네가 진짜 손님이었으면 뺨이라도 한 대 쳤을 텐데 이러셨다. 정말 이렇게 말했다. 친구 엄마가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상태가 매우 심각한데 귀신 중에서도 무당 귀신 정도면 꽤나 상위 클래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난 구출하거나 좀 오랫동안 퇴마를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엔 훨씬 싸고 좋은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건 바로 절에 가는 것. 우리 집 앞에 남한산성이 있었는데 거기 산 중간쯤에 청운사라고 있다. 그 청운사에 가서 주지 스님한테 전화해 줄 테니 찾아가라는 것이었다. 몸도 아파 죽겠는데 산을 오르라니 정말 지옥같이 힘들었다. 암튼 엄마랑 난 청운사에 갔고 절의 입구에 선 한 스님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우린 스님이 안내한 방 안으로 들어갔고 그 방 안엔 큰 동상들이 가득했다. 그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머리가 너무 조이는 듯 아팠고 너무 아파서 입에선 신음소리가 저절로 났다. 스님은 말없이 내 앞에서 향을 피우더니 염주를 만지시면서 불경 같은 것을 외웠다. 향 냄새 때문인지 불경 때문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은 점점 가벼워졌고 머리의 통증도 가라앉았다. 그러고는 부적 같은 것을 써주고 절 달력을 주었다.
부적이랑 달력엔 절 고유의 냄새가 아주 진하게 박혀 있었는데 잘 때 이 달력을 내 방 문에 걸어놓고 부적은 문 말고 문 바로 앞 천장이나 문 위에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붙이라는 것이었다. 우린 시키는 대로 했고 산에서 내려올 때는 정말 몸이 가벼워서 다 나은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난 또다시 가위에 눌렸다. 3일 연속으로 가위에 눌렸지만 이번엔 그렇게 강력한 가위는 아니었다. 적어도 숨을 가쁘게 쉴 정도는 아니었던 것이다. 딸랑 딸랑 다시 방울소리가 났다. 난 다시 투시가 되었다. 무당 귀신은 다가왔다. 무당 귀신은 집 안으로 들어왔고 거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내 방으로 오겠지 싶었는데 이번엔 좀 달랐다. 내 방이 아니라 누나방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고는 누나방 앞에 서서 고개만 방문으로 들이대더니 다시 뺐다. 아마 내가 누나방에서 자고 있었는지 확인을 한 것 같았다. 그리고는 이번엔 안방으로 갔고 안방 앞에서도 똑같이 고개만 방 안으로 들이대더니 다시 뺐다. 그리고는 거실을 혼자 서성이며 돌아다녔다. 그 귀신이 발을 뗄 때마다 방울소리가 들려왔고 혼잣말로 뭔가를 중얼중얼 거리면서 돌아다녔다. 그리고는 갑자기 획 하고 내 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귀신은 곧 내 방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곤 주머니에서 무슨 부채 같은 것을 꺼내더니 방문을 노크하듯이 툭툭 치더니 쾅 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내 방문을 때렸다. 쾅쾅쾅! 정말 방문을 부술 기세로 쳐댔다. 손으로 발로 계속 쳤다. 문에 매달아 놓은 달력 때문에 내 방으로 못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근데 문제는 귀신이 문을 찰 때마다 달력이 흔들려서 떨어질 것만 같다는 것이었다. 쾅! 녀석은 정말 계속 방문을 쳐댔고 결국엔 문에 매달아놨던 달력이 떨어졌다. 달력이 떨어졌을 땐 정말로 내 간도 같이 떨어졌다. 마치 엄청난 악귀의 봉인이 풀린 듯한 느낌이었다. 귀신은 문에 달력이 떨어진 것을 알았는지 갑자기 엄청나게 웃어댔다. 그리곤 문이 열렸다. 귀신이 손잡이를 잡고 돌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바람에 문 열리듯 문은 열렸다. 그리곤 귀신은 더욱더 화가 났었다. 이번엔 정말로 날 죽이겠다는 눈빛으로 날 째려봤다. 씨발 그 육실의 놈! 갑자기 무당 귀신이 나한테 욕을 퍼부었다. 그것도 이상한 말투에 무슨 이상한 욕이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욕이었는데 무당 귀신이 굉장히 옛날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근데 이상한 것은 무당 귀신이 내 방 안에 들어와서 욕을 한 게 아니라 문 바로 앞에서 날 째려보며 욕을 한 것이다. 난 가희에 깨어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했지만 가희는 풀리지 않았다. 그저 누워서 욕만 계속 들었다. 무당 귀신은 한참을 나한테 욕을 퍼부어대더니 결국 집 밖으로 나갔고
가버렸다. 난 그대로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달력은 정말 떨어져 있었고 문도 열려 있었다. 난 달력을 다시 걸려고 했었는데 문 위에 붙인 부적이 보였다. 아마 귀신은 저 부적 때문에 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뒤론 무당 귀신은 내게 찾아오지 않았다.